선생님이 남조선 어린이들 너무 헐벗고 굶주린다. 그리고 미군의 군홧발 밑에서 구두 닦기 하고 껌파리 하고 신문 팔고 이런 소년들이 우글우글한데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잖아요. 인프라가 거의 도시랑 거의 비슷하게 다 갖춰져 있고 필수적인 것들은 다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남편이랑 같이 출연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성분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평양에서 남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군놈보다 대한민국 남자를 더 사랑해서 대한민국 이천으로 시집온 평양세대 한수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평양에서 어떤 사이였나요? 네, 중학교 동창이에요. 한때 중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졸업 안 한 건 동창이 아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 네, 한때 이제 같은 중학교를 잠깐 같이 다닌 사이입니다. 같이 다니다가 이 친구는 특목고로 나는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서로 가서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대한민국에 와서 이 하늘 저 하늘 다 돌고 돌아 이 땅 대한민국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네. 어떻게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나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채널A 그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봤었어요. 그때는 제가 열심히 20살 때였습니다. 예, 얼굴을 알리지 않고. 근데 이제 화면에 미니 씨가 딱 나왔는데 어디서 본 얼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속상하지만 기분 나쁘게 머리가 너무 이게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분명히 스쳐 지나간 사이인데 얼굴이 너무 낯이 익어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니 씨가 저희 동네에서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변을 담당하고 계시는 신변보 담당관님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었죠. 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남인이 씨께서 그때 직접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족보를 캐다가 제가 그래 찾았다. 어디서 만났는지 알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중학교 동창이란 거 알게 됐죠. 근데 정작 이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다고 이러는 거여서 나는 기억을 하는데 너는 내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구나. 아니에요. 미안하다. 존재감이 없어요. 진짜로. 네. 네. 저도 너무 놀랐어요. 진짜 같은 그 가정중학교가 나와가지고 와, 이 하늘에서 또 아니 그렇게 그 한계를 뚫고 말도 안 돼. 네, 정말 그때가 6반까지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1반이었고 제가 3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딱 보면 아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반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지 했더니 너희 반 선생님 한문 선생님이지 이러면서 네, 찌찌뽕 이렇게 된 거죠. 중학생 때 기억하는 서로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 친구는 나를 기억을 아예 못했을걸요. 그냥 솔직히 말해. 민희야. 아니 이게 계열이 다르니까 예체능 계열이고 저는 뭐 그렇게 썩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공부 수학 소설 이런 수학 소설하고 이제 북한의 동아리 비슷한 그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 모아서 또 따로 공부시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과외 모임 같은 게 그런 계열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되게 아름답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예체능으로 이름 날렸을 거고. 근데 저는 그때가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 특목고 시험을 한번 보고 실패한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좀 이른 나이에 11살에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그렇게 막 큰 소리도 못 내고 집에서 항상 다른 애들은 특목고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 못 갔으니까 3학년 졸업하면 한 번 더 그때 못 가면 진짜 넌 나고자다 막 해가지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던 때였어서 아마 기억을 못하지 않나. 결과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했다. 네. 설명을 정말 길게 해드린다면 너무 죄송해요. 네, 진짜로. 아니 저는 미니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사람의 그 눈빛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니가 눈빛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니라는 그 이름을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게 눈빛인데 그때도 학교 때도 그랬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유난히도 눈빛이 새까맣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너 나가자 만나자 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눈이 반짝반짝 했던 이유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학교에 그 수학소조 다니는 애들이 정말 상위 0.1% 애들만 다녔었는데 머리가 진짜 좋은 애들만 그 간송중학교라는 그 학교 자체가 북한의 전국적으로 수학이 굉장히 센 학교로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 만경대교육과 소문났던데 그럼 왜 소래요? 아니 그래서 이제 딱 봐도 아시겠죠? 이과 문과 이 문과인 나는 거기서 비벼댈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노는 물이 달랐다. 윗물과 아랫물이었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게 수학 소저에 있었으니까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모두를 모르겠죠. 다음 질문으로 빨리 갑시다. 북한의 중고등학생 삶과 한국 중고등학생 삶의 차이는 어떤가요? 배우는 내용부터가 완전 다르죠. 저는 정말 여기 와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 머리가 좋은 그 시기에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표현하는 게 사진기 같은 맞아요. 무엇이든 보면 바로 그냥 기억해버린다. 사진처럼 기억해버리는 나이다라고 하거든요. 10대 초반이니까. 그때 이제 정말 그 쓸데없는 혁명 역사 이런 걸 배우고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부터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메모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메모리에 쓸데없는 저장을 다 그걸로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날짜도 잊혀 앉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 뭐 했다는 날 하면은 이제 북한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애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카드 섹션, 네 그것도 다 이제 중학교 애들이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을 그렇게 막 동원시켜도 돈 한 푼 안 주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수업도 안 참가시키고 이제 그렇게 행사에 동원시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다. 5학년, 6학년을 거의 그때 이제 미적분 배울 때였거든요. 미적분을 배우긴 뭘 배워. 그냥 미적분 배울 시간에 나가서 저는 이제 그 아리랑에서 뭐 했냐면 건봉 체조를 했는데 남자들은 다 카드 섹션하고 여자들은 이제 건봉장 이제 리듬 체조를 했었는데 좀 신기한 게 대한민국에 와서 한 20년 만에 건봉을 드니까 그게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바로 돼요. 네, 다리만 못 찢었을 뿐이지 2년 동안을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시키니까 그 어린 애들이 얼마나 이제 그 열악했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13살, 14살 되는 애들이 지금 엄마 품에서 한창 어리광 부리면서 뭐 아침에 밥 뜨겁다, 밥이 차다 이렇게 투정 부릴 나이인데 그때 그 조직이라는 곳에 이제 망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팔 못 붙이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당연히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북한에 남아있는 그 친구들한테 참 이건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북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좀 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 가는 게 목표인 친구들이 분명하게 있고, 특히나 이제 아버지가 좀 더 간부가 되거나 뭐 좀 잘 사는 집이거나 하면은 더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간부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승진시키려고 대학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학교라도 보내서 이제 여자들은 대부분은 시집 잘 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시집 잘 가는 그래서 저도 공부하다가 요리 전문학교 하나 나오면 그래도 여자가 요리를 전공했다 그러면 뭐 시집 가는 거는 되게 문제는 없거든요. 또 나름 또 이제 인기가 있는 직종이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그렇게 좀 많이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여자들은 시집을 잘 가는 직종 그런 쪽에를 이제 빠지려고 하고 남자들은 뭐 공부를 좀 해서 군대에 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이제 사람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이 다 군대를 가기는 하니까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꿈 뭐 이런 건 없지 않을까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 알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고 하죠.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꿈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너의 꿈이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과서처럼 대답하는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장군님이 참대 아들, 딸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라는 게 내가 꿀 수 없는 나라고 지정해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특목고 과정을 거쳐서 내가 대학 갈 확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권력이 있다. 이런 집 애들은 한 번쯤은 꿈꿔볼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장군님 군대가 되는 거니까 120개월 나가서 군사복무 열심히 하고 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 같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두 분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이고 대학에서.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봤자 한국에서 공부하면은 내 앞길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이대 가고 뭐 법대를 가든 하면은 탄탄대로가 펼쳐지잖아요. 나는 뭐 스트레스 받을지라도 직업에서 그래도 어쨌든 먹고 사는 건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그것도 별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간부여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직전까지 밀어주지 못하는 이상에는 공부만 해가지고는 절대 못 살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 아빠 다 공부를, 저희 오빠도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전혀 뭐 아니 월급밖에 없었고 3-4천 원? 그래도 제가 이제 외야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좀 받아오고 해서 제가 제일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 제일 돈 잘 벌어온 사람이 제일 집안에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보면 분명 미니 씨는 남들보다 두뇌가 비상한 거는 이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말하지 마. 이게 여자라서 갈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정말 수제설이 들어도 여자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적인 신뢰로 보면 북한의 여성의 이제 인권, 그러니까 차별 뭐 이런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공부랑 일단 담을 쌓았고 저는 이제 예체능 쪽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해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군인이셨는데 아빠의 한 달 월급이 대한민국 돈으로 1,000원이었어요. 달러로 1달러.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절대 월급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제 북한은 그 법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는 항상 그 돈이 부족한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크면 꼭 돈을 버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가 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창 북한의 그 해로 이제 그 파견을 나가서 평양냉면을 열심히 팔면 아버지의 월급에 160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숫자 계산 좀 해봐봐. 그 있잖아. 아빠가 1,000원을 받는데 내가 16만 원을 받으면 160배 맞지? 그치? 숫자적으로 160배. 일단 그래서 대한민국 돈으로 16만 원. 그 이제 달러로 한 140달러, 150달러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가 항아리만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열과성을 다해서 매달렸죠, 거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날아가게 됐는데 거기 날아가서 이제 평양냉면을 팔게 됐었습니다. 평양냉면이 이제 한 그릇에 8불이었거든요. 뭐 굳이 평양냉면 맛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해드릴게요. 더럽게 맛없습니다. 8달러짜리를 파는데 150달러밖에 안 되는 건.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16시간을 하루에 일하면서 한 달 30일을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16만 원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하루를 어디 일당을 다녀도 이거 이러면 악덕업주로 고소당할 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법에 걸려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메가폰 같은 거 있으면 북한 식당 종업원 여러분 하면서 도망치시라요. 이러고 싶어요.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준과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너 나가 이렇게 보내주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삼박자가 항상 맞아야 돼. 대학 가는데도 아버지 권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삼박자가 있었다면 저희 쪽으로 나가는 데는 뭐가 있었냐면 인물 심사라고 해서 일단 그 인물 체격이 합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량이 또 문제였고 그리고 집안 토대가 좋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내 집안에 무슨 불순분자가 섞여 있다. 이러면 저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도 못 나가요. 그 이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북한의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행기 문고리 잡을 때까지 나간다고 하지 말라고. 안 믿는다고.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무슨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실 때처럼 북한 어머니들 그렇게 해외 나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북한에서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많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열악하죠, 진짜. 안 가죠, 죽어도. 맞아요. 예, 농촌은 정말 저도 그게 북한에 살면서 항상 의문이었어요. 쌀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왜 정작 쌀을 못 먹을까? 일차적으로 쌀을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쌀을 마음껏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늘 농촌농원,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고등학교 때부터 만 14살 때부터 해마다 한 달씩 농촌농원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농활 체험 같은 건데 나가서 모내기 기간에 이제 같이 다 수동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모내기 하고 뭐 학생들도 도와주고 이러는 건데 거기서 그 농촌농원을 나가는 그 농장 지역에서는 저희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저희가 오면은 먹을 쌀, 뭐 그다음에 이제 기름, 뭐 그 반찬거리부터 시작해서 간식까지 다 가지고 가니까 맞아. 거기서라도 뭐 하나라도 이제 얻어먹을까 떨어질 콧거물이지. 그쵸. 그래서 막 저희가 어떤 집에다가 이제 식당이라고 지정해놓고 거기서 밥 해먹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 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한 또 경쟁률이 치열하대요. 우리가 먹고 남은 것들을 이제 그 집에 돼지가 먹으면 돼지가 그렇게 잘 크는 거예요. 그 농장에서 제일 잘 크는 거예요. 그 돼지가 거의 2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이제 뭐 사탕 같은 것도 비닐에 싼 사탕 뭐 이런 거 먹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 비닐 잘 보관해라. 그걸 농촌 애들이 보면은 자괴감, 그러니까 네, 일 안 하려고 상대적. 한다. 그렇죠. 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막 그걸 막 땅바닥에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어쨌든 뭐 빵을 먹든 사탕을 먹든 저희도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촌 애들은 그걸 구경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들이 드시는 식량을 봤는데 쌀알이 거의 안 보였어요. 진짜 풀, 무슨 약간 밀가루, 콩잎 같은 뭐 이런 거 이제 섞어서 이렇게 풀죽을 정말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농촌에서 안 태어나서 그때는 그 짧은 머리로 그 생각을 했죠.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낳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진짜 이게 농촌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인이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죽어도 농촌은 시집 안 간다. 오죽했으면 북한이 노래 도시처녀 시집 와요라는 노래를 만들었을까 싶거든요. 이제 왔다 가요로 돼버렸어요. 왔다 가요. 도시처녀 왔다 가요. 그렇게 됐구나. 하도 이제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무슨 그 인프라가 거의 도시랑 거의 비슷하게 다 갖춰져 있고 필수적인 것들은 다 있으니까 생활에서 불편함을 모르는데 일단 북한의 농촌은 평양만 딱 내놓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하라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열악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무슨 다른 나라에 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를 이제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섞이지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나 진짜 이게 농촌이라는 곳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농촌 지원 나갈 때 힘 있는 돈 있는 부모님들은 그 나가서 애들이 이제 고생하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렇게 못 뜨기 못 내기 체험 정도가 아니고 생존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니까 애처로우니까 아예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 딸 빼는 조건으로 이제 학급이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뭐 밀가루, 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야, 농촌은 정말 못 살 때다. 이런 인식이 엄청 박혀 있었죠. 요즘에 제 꿈이 하나 생겼는데 기농을 하는 게 꿈입니다. 대한민국이라서. 이게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땅은 진짜 엄청 비옥하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5도 2천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봤는데 내 손으로 심은 오이 모종에서 거의 OECBM이 달려요. 이만한 거 이런 걸 수확할 때 그 있잖아요. 뿌듯함이.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란 땅이 진짜 비옥하구나. 그걸 느꼈었습니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 뭐 장마당 세대니까 뭐 한국에 대한 소문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동경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 학교 때 뭐 봤어요? 우리 예씨는 드라마 엄청 많이 봤. 그렇죠. 우리 그냥 이제 혁명동지 드라마 혁명동지지. 근데 이게 뭐 대놓고 보지는 못하고 정말 몰래 목숨 걸고 봤는데 대신 안 걸리면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때 김종일 정권 때니까 혼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시범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시범 쪽으로 걸려가지고 걔네를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공포스럽게 걔네 재판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막을 수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재미있으면 사람을 저렇게 잡아가두겠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려가지고 반대로 애들이 찾아보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요즘에 강연 자료에 제목을 안 말한대요. 제목을 안 말하고. 예. 그러니까 남조선 드라마 보지까 이게 물순록함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개성공단이 한때 또 엄청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개성공단이 그때 있었을 때 평양에도 막 소문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천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부터 평양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북한은 초소라고 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는 길목마다 군인들이 지켜요. 그래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뭐 차들도 단속하고 지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단속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소에서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천이 그렇게 단속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총 같은 거만 몰래 평양에 팔려고 가져다가 뭐 단속돼가지고 군인들이 그걸 빼달려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고 뭐 초코파이 가져오다가 단속되고 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저는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게 막 개성공단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남조선 사람들이라고 했죠. 남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생활총알을 안 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구나.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생활총알이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활총알가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사고를 못한다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야, 생활총알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 근데 그 남조선 사람들은 한 3번 가면 웃으면서 어느 띵띵 씨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비판 한 번 없이 뭔가가 돌아간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생활총알을 안 하는 세상이 있구나. 나는 남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드라마로 잘못 배운 여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대한민국 그 KBS에서 방영했던 꽃보다 남자였어요. 네. 잘못 봤죠, PD님 이거 분명. 그 학교 때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근인이셨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사상적으로 많이 무장되어 있던 애인데 정말 비판적으로 보겠다고 했던 그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고선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 빠순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아까 전에 조선을 위하여 배워야 된다. 그거랑 그리고 남조선 어린이들 너무 헐벗고 명동에 가면 내 눈 사주세요. 그 소녀 있다 그러고. 그리고 미군의 군홧발 밑에서 구두 닦기 하고 껌파리 하고 신문 팔고 이런 소년들이 우글우글한데 걔네를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남조선 헐벗고 굶주린다는 그 남조선 드라마에서 이민호 오빠는 헬기 타고 학교 갔더라. 헬기 타고 학교 갔더라. 그 망치로 딱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조선 드라마가 거짓말하는지 선생님이 거짓말하는지 한 번 이제 꽂히면 몰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밝혀낸다 싶어서 하나 두 개 이제 보다 보니까 교육으로 이제 다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선생님이 거짓말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를 깨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 벌러 나가겠다고 그렇게 길을 썼던 이유도 혹시 이민호 오빠가 나를 보러 와주지 않겠냐 그런 같지 않은 미련을 가지고 해로 이제 첫 발을 내디뎠었는데 그런 이유도 거기 작동이 됐었습니다.